나스로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어디로 흩어졌는지 역사의 기록도 안 남기고 다 흩어집니다. 남부 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글에다가 그 말을 썼습니까? 어떻게? 사람 이름까지 지적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민족을 돕겠다는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진짜 이루어집니다. 70년 만에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풀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우리 민족이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 확신이 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여기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그런 건데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흥망성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실감하고 그 실증적인 예를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7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진지도 모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이런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을 못했어요. 우리 민족이. 제가 지적할게요. 우리나라가 세계 밑바닥에서 이렇게 헤매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도 하는 데서 그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 건국을 우리 민족이 인정을 않고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을 기념을 하되 이 박사가 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을 70년이 지나도록 인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맞습니다. 건국 기념일을 아직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어요. 이 박사를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소마리아만도 못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의 선진국이 될 때까지 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불과 18년 동안에 그런 위대한 업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큰 소리치는 나라가 되고 경제 10대 강국이 되고 최근의 기록을 보니까 10대 강국이 아니랍니다. 7대 강국이 됐답니다. 이런 나라를 세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고 아무 죄도 없는 한미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분은 죄도 없는데 탄핵이라고 끌어내리고 이 죄를 범하고도 우리 민족이 아직도 죄를 해결을 않고 있습니다. 이 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 집회의 주제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죠. 한미동맹을 맺어주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하겠습니다. 이 박사의 해안은 100년을 앞을 내다보고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박사가 한미동맹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필요해서 한미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박사의 건국 이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두철면 반공. 두 번째는 친미애교.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우리가 없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 수 없다는 친미애교.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독교 건국을 하자. 기독교 정신에 의한 대한민국. 세 가지 기둥으로 대한민국이 탄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전국하고서 우리나라의 국기를 세계로 세우고 한미동맹을 만들 때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가 한국을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 사람의 박사 논문에도 썼고 그렇게 해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반대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개념과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개념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미국이 한국이 필요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필요해서.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분석해가면서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국을 보세요. 주변국이 중국, 과거는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서쪽에 중국, 머리 위에는 러시아, 동쪽에는 일본이 강대 삼국 사이에 끼어서 지긋지긋하게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대한민국은 과거에 대한민국 이전에 얼마나 시달리면서 부대끼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까 뭐라 했죠?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라고 했죠. 미국이 생각할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위치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생각할 때 국제 정치학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자기들의 잠재적인 적성 국가입니다. 아무 때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강국들인데 적진영 한중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미국의 교두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미국 교두부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실증적으로 내가 입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한국이 혼란스럽고 아주 한국이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현 태도가 있어요. 2020년 1월 8일 날 미국 상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상원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만장일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그 결의문 내용을 내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45년 해방된 대한민국이 아니고 48년 이 박사에 의해서 건국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다. 결의문 내용이 제1조. 두 번째,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모든 국가는 기둥이 4개요.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둥이 4개라. 잘 들으세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장경제, 세 번째는 인권, 네 번째는 법치. 한미동맹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동맹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의문 내용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대한민국만이 절대적인 파트너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파트너.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역사적으로 미국과 분리될 수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한미동맹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를 모인다는 여러분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걸 강조하고 우리가 이 동맹을 짓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이민 가서 한 50년을 살았지만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아주 멋있는 민주국가야. 세계의 모범 국가다. 이렇게 속고 살았어요. 속고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은 미국은 우리가 말도 할 수 없이 폭삭 썩은 나라입니다. 아주 썩은 나라 미국이. 뭐야?
딥스테이트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딥스테이트. 원래는 그게 프리메이슨인데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라고 이름을 바꿨고 일루미나티를 지금 미국에서 정부에서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완전히 뒤에서 조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안 썩은 곳이었습니다. 사법부, 언론계, 그리고 뭐 행정부, 심지어는 상원까지도 다 썩었어요. 썩었는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인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이 딥스테이의 지원이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부동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미국에서 집을 한 채 팔으면요 보통 뭐 60만 원, 70만 원, 조금 비싸면 100만 원, 뭐 큰 집은 200만 원 팔죠. 그러면 그 복덕방이 6%의 돈을 받아요. 6%. 100만 원짜리 집에 팔리면 6만 원을 복덕방에 줘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 아버지가 복덕방을 하는데 부동산을 하는데 한 건이 몇십억, 몇백억짜리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건만 찍으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벌려요. 어마어마한 돈이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얘기인데 그 트럼프 아버지가 부동산 할 때에 그 고객이 누구냐면 딥스테이트의 재벌들이라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부동산 사업에서 돈을 버는데 자기도 알게 모르게 딥스테이트와 같이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 장사를 했는데 아주 재밌게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올시다.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전부 미국도 속았고 전부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 조직이 있고 미국도 다 썩었고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미국 달러가 가지고 아마인데 미국 달러 뒤에 일루미나티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은행이 우리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미국이 중앙은행인데 그게 미국 정부은행이 아니고 딥스테이트 은행이었어요. 딥스테이트. 1971년까지는 미국의 화폐가 근본의 화폐인데 71년대 그거 없애고 무조건 막 달러를 찍어냅니다.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 뿌려가지고 거기서 이자 받으면서 딥스테이트 돈을 벌고 있는데 트럼프가 거기서 발 내려가지고 살면서 보니까 아주 재미가 좋고 돈이 버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마틴 루터를 세우신 하나님이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무슨 임무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다. 뭐냐?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싸워보겠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될 때까지 딥스테이트의 필요에 맞도록 충실을 합니다. 세계 딥스테이트를 운영하는 3개 축이 있습니다. 영국의 왕실, 로마에는 카톨릭 바티칸 궁전, 로마에는 바티칸. 세 번째는 미국의 록펠러 재단. 여기서 트럼프는 록펠러 재단 밑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2년까지는 민주당 당원이었다가 2012년에 공화당으로 당적을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비율을 다 맞춰가지고 딥스테이트 비율을 맞춰가지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이 없이는 대통령이 안 된답니다. 미국에서. 됐는데 되자마자 트럼프가 촛불을 거꾸로 내요. 너희 새끼들 이제 나한테 죽어.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지구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50개 전주에서 투표해서 이겼는데 불구하고 딥스테이트 공작에 의해서 밀려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를 갔는데요. 트럼프가 퇴임하기 전에 계엄령을, 미국은 현재 계엄령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 미국은 계엄령 상태에 있습니다. 계엄령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떠날 때에 성적의 주위에다가 노란 리본을 이렇게 달았어요. 계엄령 선포할 때 하는 거예요. 노란 리본 달았는데 계엄령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군부는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었어요. 어떻게 퇴임한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까 지금? 바이든의 에어포스 원 비행기 탄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도 미국의 군부는 트럼프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가방이라는 말 들어봤죠? 핵가방. 핵가방은 모든 핵전쟁의 최고 결정자는 합참의장도 아니고 육군본부 참모총장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인데 핵개방을 열어서 암호를 입력하면 전쟁이 발동이 되는데 두 개가 있어요. 육군 중령이 한 사람이 항상 핵가방을 들고 트럼프가 갈 때 따라갑니다. 외국에 갈 때도 따라가고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가고 휴가 갈 때도 따라가고 그것이 핵가방인데 그 핵가방을 지금도 트럼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바이든이 요구해서 줬어요. 말짱한 짓이요. 가방을 여는 암호를 안 줬어요. 그 가방만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군부는 아직도 트럼프 손아귀에 있고 그 사람이 다시 명년 2024년 대선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처해있는 모든 운명은 우리 힘으로 타개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없어요. 내 눈을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으로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없고 비전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해서 4.15 부정선거, 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이 뽑았다고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10년 국힘당 여당까지도 대통령이나 국회에는 우리 국민이 뽑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 뽑은 거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전자개표가 뽑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뽑은 게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전자개표기가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이사야서를 읽었지만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은 우리는 미국이 필요하니까 형님 나 좀 제발 지켜주고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나는 너 없으면 죽어. 한국이 앞으로 없으면은 미국은 삼류 사류 국가로 떨어집니다. 세계 패권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지키는 이유는 미국이 살기 위해서 한국이 절대 필요합니다. 재밌는 얘기. 지금 세계 각국에 미국의 해외 기지가 4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가 중국을 보유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약 5만 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독일이 약 3만 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 그 다음에 영국, 이태리, 그리고 많은 적은 나라인데 심지어 싱가포르 같이 적은 나라에도 미군 해군 기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베 수상 때 일본에 가 있는 미군 기지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는 일본 방위 임무가 없습니다. 전부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도
배나 되는 5만 명 병력을 가진 일본의 주일 사령관은 삼성 장군이에요.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의 장군은 사성 장군이에요. 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미국에 바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나라 5배를 물어요. 근데 아베가 국민이 막 항의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각하, 이거 불공평합니다. 주일 미국은 우리나라 방위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에 바치는 방위비 분담에 5배를 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낮춰주든지 우리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방위비를 좀 올려주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 아베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방위비를 인상해 주시는 말 기억나시죠? 방위비 인상 주장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국회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한국 언론에서 트럼프를 얼마나 욕했습니까? 너무 야속하다. 동맹국인데 우리 어려움을 알면서 이렇게 미국에게 압력을 가하니 우리 참 곤란하다.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재임 기간이 오버래핑이 짧아요. 얼마 길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는지 박 대통령 off the record 이거 기록에 남기지 마시고 외교 문서에도 내지 말고 어느 기록에도 남기지 말고 우리 둘이 약속해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그만한 돈은 벌게 해줄게. 방위비 좀 올려줘. 제발 난 내 입장 좀 살려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비밀이야. 당신과 나의 비밀이야. 그만한 돈은 벌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방위 산업을 미국이 주도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방위 산업이 주도국이 되는 지금 그때 이후로 한국의 5개 기업이 방위 산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살라고 난립니다. 줄 서 있습니다. 난립니다.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와 박근혜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때 트럼프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절대 필요해. 미국의 국제 전략에서 한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없어. 절대 필요해.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는데 한미동맹 조직기 때문에 이 얘기 꼭 알아야 돼. 우리 한미동맹 없으면 큰일이야. 그런데 한국은 그냥 동맹국을 해서는 안 돼. 강국으로 키워야 되겠어. 남북통일 우리 합시다. 역대 대통령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은 남북 통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하고 약속이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깃발을 해서 우리가 한국을 지키고 한국의 통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느냐? 북한은 내가 통일이야. 총한 방안 쓰고 김정일 참수작전 필요 없어.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일이 되면은 한국을 강국을 위해 2가지 조건이야.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돼.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는데 북한에다가 공약을 무지무지하게 짓겠다 내가. 지면은 지금 전 세계 소비재 시장에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이 석권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일지 몰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한테 약속하기를 북한에다 공장을 쳐가지고 모든 소비재 시장 상품을 북한에서 만들면은 2가지 조건이 있어. 가격이 싸. 기술이 좋아.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사. 전 세계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소비재를 사게 되면 한국은 북한이나 남한은 돈방석에 앉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져. 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민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처 깨닫지. 아직도 좌파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데 절대로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대로 우리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종전선언 가지고 시끄러웠죠. 최근에 종전선언. 시끄러운데
한국에서도 반대하고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난리가 되는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할까봐 그랬어요. 주한미군. 그런데 이거 바이든 정부가 한 거 아닙니다. 펜타곤에서 금년 초에 비공식 천대를 통해서 북한에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종전선언이 그렇게 필요하냐? 참 멋있는 생각이다. 어찌 그런 좋은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도 진짜 뭐가 좀 새로운 걸 깨닫으면 종전선언을 적극하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조건부. 너희들이 이 조건부를 수락하면 또 한 가지는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휴전협정의 전원이요. 그렇죠? 휴전협정을 놔두고 종전선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이 탄생해야 돼요. 휴전협정을 그냥 놔두고 종전선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닙니다. 상대국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휴전협정에 사인했습니까? 백순엽 대장이 가기도 같은 사인 안 했어. 이 박사가 절대 반대. 미국하고 북한이 휴전협정의 상대국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펜타곤이 이번에 준 메시지가 미국도 북한하고 휴전협정의 상대국이 아니다 이렇게. 유엔상 군사령부하고 북한의 휴전협정의 상대국이에요. 미국도 휴전협정 16개국의 한 나라일 뿐이지 우리는 당신들하고 휴전협정 상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16개국의 동의가 있으면은 종전선언도 가능하고 평화협정도 가능하다. 내가 우리 조건만 들어주면은 내가 서둘러서 16개국을 설득해서 시작을 해보마. 그러니까 북한에서 박수를 친 겁니다. 무슨 조건이요? 핵 폐기를 해라. 두 번째, 적화 통일,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을 포기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한미군의 임무는 지금까지는 남한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한미군. 그러면 종전선언이 되면은 북한하고 나와버리 적대국이 아니에요. 서로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상대예요. 미국하고 북한도 적대국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주한미군의 임무가 바뀌어야 돼. 철수? 그건 당신들 생각에 우리 생각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한국을 지켜야 할 때는 임무를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키느냐? 대한민국은 우리 동맹국이야. 동맹국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해야 돼.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는 북한도 한국이야. 북한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입각해서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반도 전체를 다 지켜야 돼. 주변 각국으로부터 지켜야 돼.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가 아니라 대로 증강해. 대로 증강하고 북한 땅에도 미군이 투전해야 돼. 그리고 이 조건을 북한이 승낙하면은 우리는 즉시 북한 경제 개발은 우리 계획이 이미 있어. 그걸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조건. 북한의 핵은 논리적으로 미국의 관리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종전선언의 꼬리를 바짝 내렸어. 다시는 종전선언 얘기를 안 해. 이것이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를 다룰 수 있는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좌파들 종전선언 꼬리를 내리고 한 사람도 다시 그 얘기 안 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어떻게 통일시키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얘기를 또 할게요. 누구지? 존 볼턴이가? 존 볼턴? 예. 안보보좌관. 예. 존 볼턴이 그 책을 쓸 때 북한 문제, 핵 폐기, 통일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달해봐 말짱하지 돌아오면 다 그냥 안 돼. 그것도 밀리터리 옵션, 군사적으로 북한을 가서 쳐부시자. 그러면 핵 폐기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한다고.
그런 얘기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존 볼턴의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글을 써가지고 한국의 카톡에다 쫙 뿌렸습니다. 존 볼턴의 전략은 내가 100점 만점을 준다. 100점 만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125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오늘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보는 미국의 국제 전략, 한반도 전략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만약에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김정일이를 참수작전해가지고 통일하면은 미국은 점령군이 돼. 앞으로 통일이 돼도 점령군이 돼. 그러나 북한에서 피 한 방도 흘리지 않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하게 하면은 통일하자는 말 한마디 할 거 없고 공산주의 물러가라 그런 말에 한마디 할 거 없고 다 자연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게 돼 있어. 왜 그러면 내가 LA에서 강연할 때 LA가 2018년 6월 15일 날 싱가포르 회담 4월 LA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연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 그러니까 1인 독재죠. 심각한 문제죠. 또 어떤 사람 인권이죠.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북한에 인권 없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틀렸어. 그래서 내가 틀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런 얘기하는 게 틀렸다. 뭐야 그렇게? 배고픈 배야. 배고픈 배가 독재고 인권보다 덜 중요해 지금. 미국이 북한의 영향 속에 불러들이면은 북한에 무지무지한 식량이 들어가. 그러면 북한에는 공산주의 물러가라, 김정일 가둬라 말 한마디 할 필요 없어. 저들끼리 다 하게 돼 있어. 이것이 트럼프의 전략이야. 그래서 내가 트럼프의 통일 전략을 125점을 준다고 내가 한국 카톡에다 쫙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는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를 어떻게 다루겠다는 전략이 이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받는 벌입니다. 무지무지한 죄를 졌습니다. 건국 대통령 끌어내리고 우리나라 부국강병은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남북 통일을 같이 협력하는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고 아직도 여기들이 해결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이 필요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했다. 그 지금은 미국이 한국이 필요해서 한미동맹을 절대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망은 밝습니다. 우리 전망은 밝아요. 그런데 말 듣기는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한국은 G7이 된다, G5가 된다 이런 말 있죠? 다 틀렸어요. 틀립니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의 G2가 됩니다. 그 얘기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미래 학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쌍두마차야. 양대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 확신이 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한국이 세계지를 지지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데 이 역사를 내가 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취하고 있는 모든 태도를 분석할 때 내 그것이 확신이 내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이 집회는 아주 중요한 집회입니다. 집회인데 내가 얘기하죠. 내가 여기 미국 대사관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1985년부터 95년까지 여기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정부에다가 보고를 쓰는 사람이 26명밖에 안 됩니다. 26명. 전문가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거 다 분석해서 저 사람들이 밥 먹고 월급은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는데 미국 내에서 하는 우리 교포사에서 하는 활동 미국 정부가 다 지켜봅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서 모인 집회 다 보고 들어갑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아까 얘기한 그 결의문 내용의 네 번째, 결의문 내용 네 번째, 그 한미동맹 중요성 결의문 네 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는 미국에 살고 있는 2 밀리언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시민권자만 따지고 같아요. 영주권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250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200만으로 돼 있어요. 2 밀리언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정부의 이 과제를 기여도를 인정한다 해서 아주 고마운 민족이라 이언다. 그 다음에 토나기를 이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사회, 한국 교포사회 2 밀리언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데모를 할 때에 한국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설고 흔드는 데모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에요. 다 통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가 좌파 세력에 다 먹혀서 우리나라가 다 많이 막을 것 같지만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미국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희망사항이 아니요. 사실입니다. 이거. 미국이 전략을 내 눈으로 봐요. 결의문을 보고 그 사람들이 태어난 주체들로 2020년 4월 7일 날 날짜까지 기억해 하던 데는 속이 맺혀가지고 2020년 4월 7일 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주의자들이 미국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은 철수하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했어요. 2020년 4월 10일 날 그 반미 데모 4월 후에 백악관 저 미국 워싱턴 한국 전쟁 기념관 있죠? 한국전 기념관. 거기서 미국 해병대 남자로 구성된 미국 해병대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 노래를. 아리랑을 불러요. 아니 한국말로 아리랑 아리랑. 미국 사람이 기술을 아리랑을 하대. 뭐라고 하는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사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니 한국이 되물어는 한국을 막았는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형상을 눈으로 보고 미국 정부가 태어난 취도를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하나님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세력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서 투쟁하고 이런 집회도 하고 한미동맹을 주면서 작용하면서 나라를 계속 지키는데 여러분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긴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